여름철 집중호우 시기를 앞두고 피해 예방 준비도 시급해졌습니다. 지난해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한 창원 지역의 대비 상황을 점검해봅니다. 전국 최대 마늘 생산지 창녕에서 마늘 수확이 한창이지만 이상기후 탓에 생산량은 급감했습니다. 농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태국 파타야 한국인 살인사건 피의자가 강도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붙잡힌 공범의 국내 송환 협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창원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사태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봄부터 강한 비가 자주 내리면서 여름철 비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표영민 기자가 지난해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대비 상황을 점검해봤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주차장과 건물을 덮쳤습니다. 토사 무게를 견디지 못한 철책도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지난해 7월 내린 장맛비에 아수라장이 된 산사태 현장입니다. 10달이 지난 지금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 지난해 산사태가 발생한 산업센터 내 경사면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보강 공사가 한창입니다. 중장비가 무너진 경사면을 정리하고 동시에 토사 유출을 막는 옹벽 설치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봄 잦은 비가 내린 탓에 공사 공정률은 약 4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사태로 2달 가까이 떠돌이 생활을 했던 입주 기업들은 더딘 복구에 불안한 마음입니다. 폭우가 좀 염려가 되죠.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업무상 차질도 빚을 수 있고, 그래서 공사가 좀 빨리 시작하고 빨리 완료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도로 옆 경사면이 무너졌던 다른 곳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계단식 옹벽 설치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앞선 현장과 마찬가지로 잦은 비로 공사가 지체됐습니다. 지난해 산사태 등으로 창원에서 진행 중인 크고 작은 재해복구 공사는 67건. 대부분 공사가 끝났지만 피해 범위가 큰 지역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고 장마가 오기 전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창원 지역 산사태 취약구역은 모두 98곳. 올해 여름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보된 만큼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전국 마늘 최대 생산지인 창녕군에서는 마늘 수확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웃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상기후로 인한 잦은 비로 마늘 작황이 좋지 않은 탓인데요.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마늘 최대 생산지인 창녕군. 수확 시기를 맞아 농가에선 저마다 마늘 수확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예년에 비해 작황도 좋지 않은 데다 생산량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자주 오고 또 많이 오기 때문에 작황이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수확량을 비례하면은 작년보다는 한 30% 이상 감량이 될 것 같아요. 마늘 작황은 쉽게 종이컵 크기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마늘이 종이컵 지름보다 크거나 비슷한 경우 상급으로 구분돼 죗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전체 생산량 중 70에서 80%가 이 상급에 속하는 크기여야 하지만 농가에서는 올해 50%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종 이후 지난 겨울부터 일조량이 부족한 데다 유독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실제 창녕군의 올해 4월까지 강수량은 279mm로 지난해보다 147mm가 많았고 일조량은 722시간으로 147시간이 적었습니다.
이례적인 이상기후는 마늘 농가의 직격탄이었습니다. 또 수확 시기에 발육에 영향을 미치는 입마름병과 녹병이 확산되면서 생산량 감소에 한몫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방지하더라도 기후가 이렇게 힘들어 버리면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꾸 농약을 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식물도 건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결국은 인간 할 수 있는 한계는 적더라. 그래서 기후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고. 창녕군은 이상기후가 농작물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피해 농가를 파악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농림부에서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현재 우리 군에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림부에서 재해 지침에 따른 피해 지원 계획이 확정되면 우리 군에서도 예산 편성을 하여 재난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땀 흘려 일궈낸 수확물 생산량이 줄면서 농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창녕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한 공단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과 불이익 조치 등 피해 직원의 2차 가해를 조사한 결과 성폭력 방지법과 근로기준법 등 광범위한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지만 공단의 반성과 사과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도와 창녕군에 공단 감사와 법적 조치, 관련자 고발을 요구하는 한편 공단에는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개인과 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 시민 모임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 가능성을 시사한 독일 베를린 시장의 발언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베를린 시민들이 세운 소녀상을 독일 주재 일본 대사를 참여시켜 철거 논의를 하는 것은 베를린시가 일본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녀상은 일본 위안부 역사의 왜곡과 인폐로부터 역사를 지키는 상징물이라며 위안부 역사를 지우려는 일본의 공범자가 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이들은 소녀상을 지키려는 베를린 시민 지지를 밝히고 베를린 시장의 소녀상 연구 존치 약속과 일본 정부의 소녀상 철거 시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HSG 성동조선이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HSG 성동조선은 21일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1호기 제작 기념 행사를 열고 창사 이후 처음으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제작 완성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완성된 하부 구조물은 덴마크 오스테드사가 총 920메가와트 규모로 조성 중인 대만 창화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김해 씨가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3,000명으로 1365 자원봉사 포털에 가입된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선발된 자원봉사자에게는 활동 비용이 지원되고 인증서와 우수활동 자원봉사 표창 등이 수여됩니다. 자원봉사자는 직무교육을 거쳐 경기장 안내와 종합상황실, 경기 운영, 개폐막식 등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 남았지만 여야는 최상병 특검법에서 비롯된 대립 정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막판까지 극심한 대치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쟁점에서 멀어진 지역 법안들은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에 따라 19일 만에 국회로 되돌아왔습니다. 특검법을 놓고 갈라선 여야는 한층 더 멀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최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최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지지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습니다. 여야 갈등이 극으로 향하는 사이 21대 국회 남은 임기는 이제 일주일 남짓. 반면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16,000건에 달합니다. 이대로 21대 국회가 문을 닫게 되면 상임위에 발이 묶인 법안들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습니다. 여기엔 민생은 물론 지역 현안을 담은 법안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수도권에선 주민 관심사인 메가시티 관련법이나 경기 북부 특자도 설치 특별법이, 강원에선 지역민 먹거리와 관련된 군급식 기본법과 폐광지역 특별법이 대표적입니다. 충남에서 밀어붙이던 석탄화력 폐지지역 특별법이나 주민 3과다에 전북 공공의대법, 전남 농안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준위 특별법,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이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안 같은 경상 부산권 현안 법안들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여야가 막판까지 대치전에 골몰할 경우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0%대에 머물게 됩니다. 폐기된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원점으로 돌아가 재발의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지난 12일 전북 정읍에서 검거된 태국 파타야 한국인 살인사건 피의자 이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남경찰청은 22일 살인사건 피의자 24살 이모 씨를 살인 방조 혐의가 아닌 강도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창원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강도살인죄는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경찰은 공범 2명 중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공범 1명을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현지 경찰과 협의하고 있으며 공조를 통해 달아난 또 다른 공범 1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피해자 사망 42일 만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남경찰청은 22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쯤 거제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B씨의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외상성 경막 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치료받다 지난달 10일 숨졌습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가 1분기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보도 분야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 LG 헬로비전 마산방송에 인구 700명 의령군 낙서면 주민들의 바람은 등 4건이 선정됐습니다. 또 정규 분야에서는 도시 곳곳에 숨겨진 예술작품을 찾아다니는 딜레이브 용산 케이블TV의 아트앤더시티 등 3건이 수상했습니다. 특집 분야에서는 청년 인구 유출의 원인과 대책을 모색한 서경방송의 소멸시대 지방에서 답을 찾는다, 청년들아 돌아오라가 수상했습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는 분기별로 종합유선방송사가 제작한 보도와 정규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올여름 우리 바다의 수온이 평년 대비 1도 내외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가원은 해양 계절 예측 모델을 통해 산출한 결과로 올 여름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연안과 내만 해역에서 평년 대비 1도에서 1.5도 내외 높은 표층 수온이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가원은 또 올여름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수온으로 고수온특보가 한 달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마 전선의 소멸 시기와 북태평양 고기압, 티벳 고기압 세기 등 해양 조건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해상 EDM 축제 이츠더십 행사가 열리는 크루즈가 오는 23일 국제 여객터미널에서 오후 8시 출항합니다. 부산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를 타고 3박 4일간 운항하는 크루즈 위에서 세계적인 일렉트로닉 음악 아티스트들이 최신 음악을 보여줄 예정으로 국내외 2천여 명의 참가자가 승선할 예정입니다. 관광공사는 참가자 55%는 해외 탑승객으로 대만과 싱가포르 등 33개국의 관광객이 부산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관광공사는 크루즈 탑승객을 대상으로 부산 관광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EDM 축제 이츠더십 행사가 열리는 11만 4,500톤급 테마 크루즈는 부산에서 출발해 일본 나가사키항을 방문한 뒤 26일 부산으로 다시 입항하는 일정으로 운항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